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해피 멘탈을 책임지고 있는 천만 여자입니다. 오늘도 해피 멘탈 외치면서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셔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힘들으시더라도 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이제 3교시입니다. 2교시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3교시가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또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정치 유튜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식 투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언급된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분이 알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 됐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장기 투자의 혜택을 만들 거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92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 경기지사 되면서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다 팔았다고 합니다. 개미 중에도 꽤 큰 개미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국민들 자산 형성의 기회 많이 누리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웠다. 사실 주식만 한 게 아니라 선물, 심지어 옵션까지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때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25년,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25년간 직접 주식 투자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정책 보완을 공략하면서 900만 개미 표심 공략에 나선 거예요. 일단 표심 공략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자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영등포구에 있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그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네요. 그리고 국민들께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육성된다면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자산 형성의 기회도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 증권사 CEO 출신이 있네요. 그러니까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사회를 봤는데 이날 간담회에 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하고 카뱅 출신 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내 금융통이 함께 했어요. 또 이미연 그 한국금융 애널리스트하고 박소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등 그리고 관련된 분들도 3명이 참석을 했고 약 50분간 진행된 간담회 보니까 이 후보가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장기 투자자, 장투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 중요하네. 그리고 ESG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ESG 중요하죠. ESG. 그리고 자사주, 그 공모주 투자할 때 그 개미 배려 등 하여튼 다양한 주제를 진단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나름 의미 있네요. 하여튼 이 후보는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그래서 이 후보는 그 본인의 주식 투자 경험 아까 언급한 것처럼 IMF 이후에 모든 계좌가 깡통이 나는 아픔을 겪다 다시 우량주 장기 보유로 꽤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후보는 다행히 실패해서 배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깡통 경험을 되살려서 그 다음부터는 우량주 장기 보유로 꽤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 그 반복하는 변동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는 권장돼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홍 의원은 또 그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보다 주식 투자 경험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깡통으로 다 차버린 경험도 있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이 후보는 제가 본인이 이제 대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고 주식시장이 또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는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도입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제 2023년이죠. 2023년도 도입되는데 그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재밌는 게 또 뭐 있냐? 여기부터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뭐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예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인데 하여튼 여기 대해서 이제 형식적인 관료주의 산물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 이렇게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주주 주식의 그 보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지분만 갖고 있어도 이게 대주주가 되잖아요. 대주주가 돼서 양도차익 과세가 된다고 이게 지적을 합니다. 아주 멋진 지적 해줬네. 이런 건 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다. 행정 편의적이자 형식적인 관료주의 산물이다. 그게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는 주식시장에서 합병 그리고 분할을 반복하면서 그 자사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러한으로 해가지고 공모주 청약 배정 시에는 개인 비중을 높여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여튼 아울러서 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확인 자체가 어렵다. 감독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피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죠.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관련해서는 ESG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지만은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비용도 들고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ESG 경험을 체화하지 않으면은 국제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평가지표 개발과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또한 ESG 경영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요.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연기금 투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하네요. 특히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ESG 투자를 권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네요. 보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도 홍준표 의원이 또 그거 한번 했었죠. 공매도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인을 이렇게 띄우거나 이렇게 비하하려는 거 아니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특히 소액주주들,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려하고 뭔가 보호해줄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나름대로 좋은 제도를 많이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제시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코스피에서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불공정한 시스템을 좀 빨리 이게 뭔가 없애주고 끊어버리고 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장기 투자 혜택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볼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제안이나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